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시대가 넘어왔는데요. 일제강점기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시기별로 일제 통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시기별로 맞춰가지고 정리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일제강점기 1번 1910년대 일제의 통치와 민족운동에 대한 문제를 모아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 법령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헌병. 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경찰을 담당한다. 헌병은 직무에 대해 정당한 직권을 가진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응해야 한다. 그리고 또 헌병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조선 총독이 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조선 총독이라는 데에서 이것이 일제강점기 이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제에 강제 합병되고 나서 총독이 파견이 되기 시작을 하죠. 네, 헌병.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 처음에 있었던 1910년대 시기의 특징적인 시기입니다.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하죠. 그러면 1910년대에 헌병 경찰 통치가 되어 있을 때 볼 수 있는 걸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경성제국대학에 다니는 학생.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이 만든 대학교죠. 요거는 1920년대로 넘어가야 나옵니다.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에 넘어가면 나오는 건데 이 경성제국대학은 1920년대이기 때문에 191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자, 2번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이 원산 총파업은 노동자 파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1920년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3번 조선어 학회에서 활동하는 교사. 조선어 학회, 우리말에 관련된 어떤 이 단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건 1930년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4번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하는 농민. 요거는 원산 총파업이랑 성격을 좀 비슷하게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920년대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요거 해당 사항 없고요. 5번 조선 태형령을 관보에 게재하는 관리. 조선 태형령. 대표적으로 1910년대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조선 태형령. 별다른 재판 없이 직결적으로 조선인이 잘못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태형을 칠 수 있는 조선인한테만 적용됐었던 법령입니다. 조선 태형령 1910년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은 5번입니다. 네,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10년대 특징이에요. 1910년대 정치, 경제, 사회 부분입니다. 헌병 경찰제를 실시했고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토지 약탈하고 여러 가지의 제한을 걸어서 우리나라 자체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당연한 자유를 박탈하고 또 어떤 거를 했다. 여기 가에 들어갈 내용, 사회적으로 어떤 일제의 통치가 있었느냐 1910년대에 요거를 골라주겠습니다. 자, 1번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하는 거는 한참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되고 나서 이거 박정희 정부로 넘어가는 거여서 굉장히 나중이죠. 이거 해당 사항 없고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는 거는 1920년대로 넘어갑니다. 20년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마련하는 거는 요거는 제2차 가보개혁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4번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변경하였다. 이거는 더 뒤시기로 넘어갑니다.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 5번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했다. 이게 조선인 교육 어떻게 할 건지를 크게 몇 번에 걸쳐서 정하는 게 있는데 1910년대에 처음으로 정했던 게 요거였습니다. 이게 왜 1910년대에 나오냐면 보통 일본 아이들은 6년이거든요. 우리를 차별을 한 거죠.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과목은 가르치지 않고 최소한 필요한 거, 일하는 데 써먹을 때 필요한 것만 가르친다는 거죠. 4년으로 수업 연한을 확 줄인 이 조선인 교육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있었던. 그래서 5번이 1910년대에 사회적으로 일제가 통치 수단으로 했던 것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5번으로 답을 찾아주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가 법령이 적용된 시기 일제정책으로 옳은 것은 한일병합 이후 일반 기업들이 발응해서 회사 조직으로서 각종 사업을 경영하려 하는 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일본 정부는 한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업 경영에 제한을 주기 위해서 총독부 제령으로서 뭔가를 공표를 해서 허가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일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거의 제약이 없지만 한인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제약이 주어졌다는 거죠. 사소한 것까지 간섭을 다 하되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신체형, 뭘 친다는 거죠. 신체형 및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 법규를 정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회사령입니다. 마음대로 회사를 만들 수도 없는 거죠. 자, 1910년에 있었던 회사령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 시기 일제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제2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였다. 제1차가 1910년대이기 때문에 요거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요. 요거는 2차니까 요거 아니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1910년대의 일제정책입니다. 자, 2번 범죄 즉결례에 의한 한국인을 처벌하였다. 이게 뭐냐면 범죄 즉결례. 뭔가 범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거를 바로 처벌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태형령이라는 거를 제정해서 바로 이거를 집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요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죠. 1910년대의 무단 통치 시기에. 자, 3번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이거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넘어갑니다. 뒷시기로 넘어가요. 자, 4번 농민의 자력갱생을 내세워서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였다. 이것도 1910년대가 아니고 1930년대 이후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5번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해서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였다. 이런 걸 제정하는 이유는 이제 일본이 전쟁으로 다급해지니 이걸 우리에게서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정책이었죠. 이거는 1910년대가 아니라 이것도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넘어갑니다.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본 시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영에 의한다. 이 명령에 의한다.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 명칭 또는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본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 뭐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다만 국유지는 보관관청에 의해서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토지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토지조사를 일본인이 하겠다라는 건데 정해진 기간 안에 조선 총독이 기간을 정할 거고 이게 긴지 짧은지는 알 수가 없죠. 그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조건을 갖춰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1910년대에 일제강점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토지를 한번 쫙 정리를 하고 이 중에 일부를 탈취하기 위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가서 본격적인 식민 통치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네,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보니까 내용이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안에 이거를 세우게 되는데 이러지 않으면은 이제 넘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법령의 시행 결과로 옳지 않은 거, 토지조사 사업으로 이 결과로 나오지 않는 그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증대되었다. 이거는 맞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토지를 찾아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걸 지금 쫙 정리를 한 거죠. 당연히 세금은 재정 수입이 증대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요거 맞는 얘기고요. 2번, 지게 아문이 설치되어서 지게가 발급되었다.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게 아문이라는 거가 설치돼서 이 근대적인 땅 문서가 발급됐었던 거는 일제강점기의 통치가 아니고요. 이거 대한제국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대한제국 때 1901년부터 1904년까지 고종이 지게 발급을 했었죠.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중단되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 이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지게라는 게 나오는 시기가 한 시기밖에 없어요. 이 대한제국 시기에 딱 약 미처 4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3번,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농업 이민이 증가했다. 왜냐면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토지를 신고를 못한 거를 몰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인들에게 불화하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농업 이민을 오는 일본인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땅을 빼앗겼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다른 데로 떠나는 거죠.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요거 맞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보유 토지가 확대되었다.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보유 토지를 늘리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식민지의 보유 토지가 확대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었죠. 1번이랑 마찬가지로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네, 5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고종이 임병찬에게 내린 밀지의 일부입니다. 임병찬, 요거 기억해 줄게요. 그는 이 밀지를 받고 복벽주의를 내건 가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복벽주의. 고종을 다시 복위를 시켜서 원래 우리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거죠. 복벽주의. 자, 일본 오랑캐 합병하니 여기에서 요거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된 이후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짐이 믿는 것은 너희들이니 너희들이 힘써 광복하라 라고 또 광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1912년이고요. 임병찬은 유생이겠죠. 그래서 왕에 퇴위했지만 비록 고종의 밀지를 받고 복벽주의를 내걸고 독립의군부를 조직을 합니다. 자,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줄게요. 1번.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거 28 독립선언입니다. 이게 이제 3.1운동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임병찬이 조직했었던 이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조선인 유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2번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받았다. 자, 치안유지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억지로 걸어가지고 탄압했었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네, 이것도 이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서간도에 친흥 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신민회입니다. 이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신흥 무관 학교가 되죠. 자, 4번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는 활동입니다. 임정이라고 적어볼게요. 임정. 5번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였다. 이게 독립의군부가 했었던 활동입니다. 5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총사령 박상진이 이끌었던 가라고 하는 단체 소속의 김한종 의사의 순국 기념비입니다. 김한종 의사는 이 단체 충청도 지부장이었고 군자금 모금을 방해했었던 아산의 도고면장 박용화, 친일파겠죠. 친일파 처단을 주도했다. 그래서 일제경찰한테 체포가 돼서 박상진과 함께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했었던 이 단체, 총사령관에 박상진이라는 분이 있었던 이 단체는 대한광복회라는 단체입니다. 약간 행소할 수도 있는 단체인데 1915년에 결성이 되는 단체고요. 이 대한광복회는 목적이 이제 광복이랑 같이 광복이 된 이후에 공화정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이라는 분이 총사령관을 하셨고요. 이게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름이랑 대표자 이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박용화 처단 등등등 친일파 처단하는 활동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공화정치의 국가건설을 지향하였다. 방금 말했던 특징이 바로 1번에 나오네요. 1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조금 낯설 수 있어서 배점이 높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대한광복회라는 걸 알고 특징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로 결성된 거는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대 있었죠. 한국광복군. 우리도 최후의 결전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산하의 정식 군대가 되겠고요. 3번,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거 유명한 봉오동 전투인데 이거는 대한독립군입니다. 대한독립군이고 그리고 4번, 이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었던 일입니다.
임정이라고 적을게요. 임정. 그리고 5번 중국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중국군이랑 같이 연합을 했었던 이 단체는 조선혁명군이라는 군대입니다. 총사령관에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세봉. 대표적인 인물을 같이 기억을 해주면 편한데 이 봉오동 전투도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이 있었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았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문 내용이 나오고 있고 허은 지사 독립유공자가 되다라는 내용의 신문 기사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자 며느리입니다. 손자 며느리죠. 허은 지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가 되었다. 허 지사는 이 지역의 삼원보에서 결성된 서로 군정서의 숨은 공로자였다. 그녀는 기본적인 생계활동, 공식적인 행사 준비, 그리고 서로 군정서 대원들의 군복을 제작하고 배급하는 활동을 했었다. 그래서 이 허은 지사의 회고록에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석주 이상용 선생, 이 이상용 선생 집안이 3대에 걸쳐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허위라는 의병장 집안이랑 우당 이회영 선생 집안이랑 같이 3대 명문가로 꼽히는 집안이고요. 이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독립운동을 했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안의 여성분들도 여기에 한 축을 담당을 했겠죠.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상용 선생은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하고 나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서 독립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이 지역에 삼원보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 가라고 하는 지역은 서간도입니다. 서간도의 삼원보라는 지역에 가서 이상용 선생이 같이 독립운동 활동을 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볼게요. 1번, 해조신문을 발간을 해서 국권 회복에 힘썼다. 이 해조신문이라는 게 발간되는 지역은 연해주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입니다. 2번, 신흥강습소를 설립을 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 맞습니다. 신흥강습소, 서간도 지역에 갔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회영 선생이 여기에 참여를 하죠.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답으로 서간도 지역의 민족운동으로 찾아줄 수 있겠고 우선 답은 2번이고요. 3번,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해서 외교활동을 펼쳤다. 이거는 미국에서 했었던 외교 활동입니다. 이거를 했었던 분은 안창호 선생이 있겠죠. 안창호 선생. 4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해서 군사훈련을 하였다. 이거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서 박용만이라는 분이 이거를 합니다. 5번,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거는 도쿄죠. 일본의 도쿄에서 이 조선 청년들이, 유학 갔었던 청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정 김규홍이 아뢰기를 가는 우리나라와 청의 경계지대인데 청나라하고 영토적인 문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백성들로서 그 지역에 이주해서 경작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좀 숫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 사람들이 심하게 괴롭히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시내 부서에서 시찰관 이범윤을 파견해서 황제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힌트 나오네요. 이범윤, 황제가 나옵니다. 이 황제는 고종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고종 때 이범윤이란 사람을 시찰관으로 파견했었던 지역, 청나라와의 경계 지역으로 나오는 이 지역은 북간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그냥 간도라고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간도 시찰관 이범윤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종이 보냈었죠. 그 지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지역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탐구활동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는 북간도예요. 1번, 숙무학교의 설립 목적을 파악한다.
숙무학교라고 하는 거는 멕시코 지역에서 멕시코에 이주 한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은 이근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근영. 자, 2번 대조선 국민군단의 활동 내용을 분석한다. 대조선 국민군단, 이거는 하와이에서 결성된 겁니다. 하와이에서 박용만이라는 분이 요걸 결성을 하죠. 3번 동제사를 통한 한중 교류 상황을 살펴본다. 이 동제사는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이거는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지역에서 이거를 결성하시는 분은 신규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신규식. 그래서 동제사라는 거를 통해서 한중 교류를 이제 꾀했던 분이 계셨죠. 4번 중광단이 북로 서정서를 개편한 과정을 조사한다. 이게 답인데요. 중광단이 뭐냐면 이 민족 종교 중에 대종교라고 있습니다. 대종교. 나철의 대종교가 있는데 이 대종교에서 중광단이라는 걸 결성을 해가지고 북한도 쪽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중광단이 북로 군정서로 개편돼서 독립무장투쟁에 뛰어들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장소. 28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달이었죠. 2월 8일이고 이거는 도쿄입니다. 도쿄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지역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 4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은 한글신문 선봉으로 본 고려인의 생활. 네, 1920년대, 1930년대에 이 지역에서 살았던 고려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창간한 한글신문인 선봉에 실린 기사를 분석해서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이곳에는 힌트 나옵니다. 신한촌 등의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되어 있었고 고려인 교사를 양성하는 등 고려 사범대학도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말로 쓰인 문학작품, 연극, 영화, 라디오 방송도 제작됐다라고 나옵니다. 신한촌을 형성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이 지역, 1920년대, 30년대 이 지역은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그러면 연해주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신흥강습소가 생겨난 거는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우리나라 지도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에 지역 있죠. 이렇게 세 군데로 덩어리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연해주는 여기 3번 지역이에요. 이쪽에 있고 2번 여기가 북간도고 여기가 이제 서간도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렸을 때 이 순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지금 연해주 이쪽 지역입니다. 3번 지역. 자, 1번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강습소 설립한 건 서간도.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2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서 군사훈련을 하였다.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결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와이. 하와이고 3번 권업회를 조직하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네, 이게 연해주 특징입니다. 연해주. 권업회라고 하는 거는 산업을 일으킨다라는 뜻인데 그쪽 지역에서 산업에 관련된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서 독립운동을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업회, 권업신문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자, 4번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외교활동 전개한 거는 미주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활동이죠. 5번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을 건립하였다. 이거 북간도입니다. 제가 그린 지도에서 2번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죠. 북간도 지역에 또 용정이란 데가 있어요. 용정, 그런 지명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답은 3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의 우수리스크 거주지, 네, 사적지고요. 연해주 우수리스크시 이 인물은 누구인가? 조금 더 힌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만 지금 나오고 있고 독립운동 사적지라는 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연해주의 한인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던 독립운동가 가라는 인물이 거주했었던 곳이다. 그는 1909년 대동공보 사장으로 취임했고 권업회를 조직하고 권업신문을 발간했다.
그리고 여기에 전로 한족 대표회의에서 이동휘와 함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1920년 일본군이 자행한 4월 참변으로 우스리스크에서 순국하였다. 이분은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인 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던 이 사람, 산업에도 깊숙이 관여하면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지원했었던 이 사람은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사람인데 최재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재형. 이 최재형 선생이 최근에 모 드라마에 이 모티브가 되는 인물로 강력하게 떠오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더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 최재형 선생도 어린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러시아 쪽에 와서 좀 좋은 러시아 부부에게 거둬쥐게 되면서 크게 나중에 돈을 모으게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신이 모았던 돈을 독립운동에 다 환원을 합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살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 연해주나 이쪽으로도 많이 넘어오거든요. 근데 거의 빈손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굉장히 막막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지리도 다르고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이분이 없었으면은 그 연해주 지역에 한인들이 정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의 사진이 한인사회 집집마다 걸려 있었을 정도라고 하고 이분의 별명이 따뜻한 난로라는 뜻으로 러시아 말로 난로가 페치카거든요. 페치카. 페치카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자, 최재형 선생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였다. 네,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했었던 그 의거 활동이죠. 요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재형 선생이 종사했었던 일 중에서 이 무기를 다루는 군수 물자 업무가 있었어요. 무기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에게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담당을 하고 안중근이 하얼빈 의거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브라우닝 권총이 있었죠. 그 권총을 공수해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오답 처리 보겠습니다. 숙무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 멕시코 지역이죠. 멕시코 지역이고 이근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근영.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자, 민족사학자였던 신채호 선생이 되겠고요.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거 하와이에서 조직되는 거고 박용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용만이 하는 거고 신한청년당을 결성을 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였다. 김규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최재형 선생의 활동입니다. 1번. 자, 답 찾아주시고 11번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해주의 교민들 가라는 인물의 유협이 지킴이로 나섰다. 한번 보겠습니다.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있는 이 인물의 유허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지 교민들이 나섰다. 이 비에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던 결정적인 힌트죠. 이 인물이 연해주로 넘어와서 성명회, 권업회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이끈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헤이그 특사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이상설입니다. 헤이그 특사 3명이었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헤이그 특사 이후로 이상설이 넘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하였다. 이거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걸로 우선 답을 찾아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가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정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상설의 활동 중에 하나예요. 요거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겠습니다. 연결해서 답이 1번이고요. 자, 나머지 거 오답 찾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하였다. 이거 안중근 활동이죠. 안중근 의사의 활동이고 의열단을 조직해서 단장으로 활동했다.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숙모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멕시코에서 이런 거를 활동을 하는 거죠. 이근영이란 분이 있고요.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이것은 민족사학자였던 박은식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답은 나머지 인물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는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로 기억을 함께 해주겠습니다. 이상설의 활동. 자, 12번입니다.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은 경술국치입니다. 우리 일제강점이 되던 그 날이죠.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날이니 삼보, 토지와 백성과 정치를 포기한 그러니까 일제강점이 됐단 날이에요. 우리한테 굉장히 슬픈 날인데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이 경술국치 이 날은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날이니 황제권 소멸하고 민권이 발생했다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황제의 나라가 저물고 백성들, 인민의 나라, 이 우리들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대동선언문입니다. 요게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보겠습니다. 요거 상하이에서 했다고 하는데 신규식, 신채호, 조소왕 등등등 14인의 명의로 발표가 되었다. 대동단결선언, 주권재민사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랑 비슷하죠? 지금 민주주의에서 추구하고 있는 상해에서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상해에서 신규식, 신채호, 조소왕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독립을 찾기 위해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했었던 활동이랑 연결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융희 황제 언급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게 국권을 피탈당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오래 지나지 않은 상황인 것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인물들이 나중에 요 조소왕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또 구성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권을 피탈을 당한 다음에 나중에 3.1운동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뒤쪽에는 아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형성되기 전이거든요.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시기는 전부 다 지워줄 수가 있고 왜냐면 국민대표회의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은 임시정부가 결성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문에서 뭐를 촉구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담은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정부의 어떤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말이 되겠는데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이전에 전혀 없던 개념이었다가 갑자기 3.1운동 터지고 한 달 만에 뿅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런 거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가 3.1운동으로 확실하게 그걸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임시정부를 상해 쪽에다가 통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국권을 피탈당하고 나서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1917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대동단결 선언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거는 그 당시에 국제 정세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기로 이것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하게 구별이 되지 않고 이 임시정부의 수립을 3.1운동 뒤로만 암기를 했으면 조금 풀기 힘든 문제였는데 이 사료가 이렇게 나온다. 대동단결 선언문이라고 하는 요 사료가 있다. 요게 1917년이고 임시정부가 구성되기 2년쯤 전이다 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답을 1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가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사 코스 한번 볼게요. 다뉴바 애국선열 기념비, 다뉴바, 리들리 한인 이민역사 기념관. 영어가 나오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갔었던 지역이고요. 민족운동을 조명한다. 민족운동 유적지라고 또 나오고 있고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장인환, 전명운의 의거지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의거를 했었던 대상이 누구냐면 대한제국 시기에 이 우리나라에 파견됐었던 외국인 고문이에요. 친일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스티븐슨을 사살하는 의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거 활동은 1908년에 진행이 되는 의거 활동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미국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신흥 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한 거는 서간도입니다. 해조신문을 발간해서 국권 회복에 힘썼다. 이건 러시아 연해주고요. 연해주. 서전서숙을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북간도입니다.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펼쳤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미주 지역에서 했었던 활동이고 안창호 선생이 주도를 했습니다. 자, 5번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해서
대일항전을 준비하였다.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는 거는 김두봉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중국에 화북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를 준비를 합니다. 화북지역, 화북지방.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탐구 계획서가 있고요. 지역의 이주민.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이주를 했다라고 하니까. 자, 탐구 내용의 힌트가 여러 개 나옵니다. 에네켄 농장으로 갔대요. 에네켄. 에네켄 농장이 열악한 노동 조건, 독립군 양성을 하기 위해서 숙무학교라는 거를 세웠다. 이 지역은 멕시코입니다. 이 숙무학교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 이름이 이근영이라고 있었죠. 여기도 환경도 안 좋은데 여기서 성금을 모금해서 독립운동을 또 지원을 해요.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죠. 이 에네켄은 선인장과의 식물입니다. 아주 뜨거운 무더운 날씨에 자라는 선인장과의 식물인데 이거를 채취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했고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부터 이쪽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힘든 데에서 돈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성금을 또 모금을 해가지고 이런 학교도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을 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멕시코입니다. 5번입니다. 5번. 자, 15번입니다. 밑줄근 이곳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가족의 역사. 옆 사진은 우리 할머니 젊을 때 모습이에요. 할머니는 19살 때 사진만 보고 할아버지랑 결혼하기로 했다. 사진 결혼, 사진 중매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당시에 포화라고 불렸던 이곳으로 가셨대요. 힌트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1903년에 갤리코를 타고 이곳으로 가서 힌트가 나오죠. 이주민들을 태웠던 배입니다. 갤리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두 분은 고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호놀룰루에 터전을 잡으셨고 지금도 많은 친척이 살고 있어요. 네, 1903년에 갤리코로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을 실어 날랐었던 이 지역,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자, 하와이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이 결성되었다. 이 지역은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자, 2번 권업회가 조직돼서 권업신문을 창간하였다. 여기는 러시아의 연해주죠. 연해주. 3번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사회당이 조직되었다. 이것도 연해주입니다. 자, 4번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서간도입니다. 5번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이 돼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게 하와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의 특징입니다. 이걸 조직을 주관했었던 사람은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박용만. 답은 5번입니다. 16번입니다. 가에서 마에 해당하는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는 문제고요. 네, 한국 근대사 내용 나오고 있고 1910년대 국외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독립운동 요 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조, 2조, 3조, 4조, 5조가 있습니다. 용정이라고 지금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용정이 나온다면 여기는 북간도예요. 가는 북간도고요. 도쿄 이거 일본이죠. 하와이는 미국이겠고 3원보라고 나오면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남만주라고도 하죠. 서간도. 연해주, 이 러시아입니다. 그럼 하나씩 맞는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신흥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신흥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건 서간도예요. 서간도. 그런데 가는 북간도죠. 이거 제대로 이어져 있지 않아요. 아니고 2번 서전서숙을 설립해서 민족교육에 힘썼다. 이거 북간도입니다. 이 설명은 북간도인데 나는 지금 일본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고 3번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건 일본 도쿄죠. 일본 도쿄인데 지금 다에 해당하는 거는 하와이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네요. 4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대조선 국민군단 결성을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곳은 여기는 하와이입니다. 박용만이 만드는 거죠. 하와이. 지금 라는
서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네요. 자, 5번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해서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했다.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해가지고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한 곳은 연해주입니다. 러시아 연해주가 되겠고 지금 여기는 제대로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해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1번입니다. 지금 주제가 바뀌었고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묶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3.1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올해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라고 하는 게 개관이 되어서 이 역사를 한눈에 아우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 이 문제니까 여기 한번 정리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자료가 뭔지 한번 봐야겠네요. 조선청년독립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조선청년독립단은 일본에서 결성됐었던 청년단체입니다. 이제 학생들인 거죠. 일본에 갔었던 조선인 유학생들이 만드는 단체인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해서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서 온갖 자유행동을 취해서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해 뜨거운 피를 흘릴 것이니 이 문장이 3.1운동 때 이제 제창되었던 기미독립선언서 내부의 문장하고도 굉장히 결이 비슷합니다. 요거 이후에 3.1운동이 벌어졌고 당연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본이 만일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의 혈전을 선포하노라. 아주 강경한 어조로 이 문장이 지금 끝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동경, 이거 도쿄입니다. 도쿄, 일본의 심장부죠. 도쿄 조선청년독립단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면 굉장히 젊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일제의 심장부와도 같은 도쿄 한복판에서 우리 독립을 쟁취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민지의 청년들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일제도 놀라고 우리나라 내부의 독립운동가들도 깜짝 놀라게 되고 약간의 반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젊은 학생들도 여기서 뭐 해보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냐. 그래서 요 선언문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요게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3.1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 사건은 1919년 2월 8일에 이게 낭독이 됩니다. 28 독립선언이라고 하고 이거 28 독립선언서라고 부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박상진 등이 대한광복회를 결성하였다. 대한광복회가 결성이 되는 거는 이거의 이전 시기입니다. 이거 1915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앞서 있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후가 아니죠. 자, 2번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 게재되었다. 이거 장지연이 쓰는 건데 이유가 뭐죠? 사건이 됐었던 게 있었죠. 모티브가 된 사건.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나서 5호 통지라로 시작하는 이거를 통탄하는 내용의 글이 발표가 됩니다. 이건 1905년이니까 요것도 시기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요것도 해당 사항 없고요. 3번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일제강점기보다 더 이전입니다. 훨씬 더 이전으로 넘어가서 대한제국 시기로 보시면 되고 1897년에 원래 지금 서대문 형무소 있는 곳 앞쪽에 독립문이 서 있죠. 이 독립문이 있었던 자리가 본래는 영은문이라는 문이 서 있었던 자리인데 그 영은문을 허물고 이 기금을 모아서 독립문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대한제국 시기로 또 올라가야 되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4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가 조직되었다. 고종이 밀지를 내려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1912년이고요. 임병찬이라는 분이 독립의군부를 조직을 하게 되죠. 시기적으로 이것도 앞서 있네요. 이것도 아니겠죠. 둘 다 아니겠죠. 자, 5번 민족대표 33인의 명의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이제 이게 3.1운동이 되겠습니다. 28 독립선언이 3.1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 인과 과정을 이해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민족운동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오가 가까워오자 민족 대표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29인이 엄숙한 자리에 모였다. 33인 중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4인은 참석하지 못했다. 정오가 되자 태화관에 정자 동쪽 처마에 태극기가 걸렸다. 일동은 근엄한 자세로 태극기를 향하여 경례하였다. 독립선언서 낭독 생략하고 이종일이 선언서 100장을 탁자 위에 놓고 만의 한용운이죠. 한용운이 일장의 식사를 한 뒤에 그의 선창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한편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들의 대한 독립 만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공원에 모였던 수천 명의 학생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이 탑골공원에서 출발했었던 이 민족 독립운동은 3.1운동입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읽는 과정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1운동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보기가 4개가 있네요. 자,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하였다. 아닙니다. 순종의 사망 때문에 일어났던 건 아니고 이거 고종이죠. 고종의 사망과 고종의 어떤 인산일, 관을 이동시키는 그 장례 행렬에 맞춰가지고 이게 기획이 됐었는데 순종 사망으로 기획된 건 더 이후의 일입니다. 요거는 요 선지에 해당하는 건 1926년에 우리가 60만세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 요 운동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억이 들어가는 걸 지워주면 되겠죠. 자, 니은 사회주의 세력이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정우회 선언하고도 관련은 없고요. 왜냐하면 3.1운동 뒤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 정우회 선언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노선과 생각과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 그릇 안에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회주의가 있고 또 민족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회주의 세력이 비타협적으로 이 가는 민족주의자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던 게 정우회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이 됩니다. 신간회 결성. 하지만 이것도 지금 시기적으로도 뒤시기인데다가 3.1운동 자체하고는 깊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니은도 아닙니다.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는 거 지워주면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답은 5번으로 남는데 디귿, 리을이 맞는지 보면 되겠네요. 자,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논하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제창을 합니다. 자기 민족의 정치적인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 민족 자결주의가 28 독립선언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3.1운동에도 덩달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디귿은 맞는 얘기고요. 중요한 제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리을,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네, 민족 자결주의에 이 자극을 받아서 이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그리고 3.1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요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5번을 맞는 답으로 고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건물은 옛 중앙학교 숙직실을 복원한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유학을 했었던 유학생 송계백이라는 사람이 중앙학교 교사 현상윤을 찾아와서 일본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알려주고 28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거사는 28 독립선언이겠죠. 현상윤은 이곳 숙직실에서 송진우 등과 향후 계획을 협의하였고 이는 요것이 추진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추진됐었던 이 민족운동은 3.1운동이 되겠죠. 3.1운동. 자, 그러면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신간회로부터 진상조사단이 파견되었다. 이거는 3.1운동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계기가 됐던 거는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들 간의 다툼이 원인이 됐던 것이고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적이 있었어요. 자,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3.1운동 이후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3.1운동이 어쨌든 성공은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추적하고 앞으로 이런 운동이 발생을 했을 때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어갈, 정부의 시스템을 만들어갈 어떤 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3.1운동의 결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내용이 되겠죠. 2번이 우선 정답이고요. 자, 3번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다. 이건 1930년대에 있었던 일종의 문맹 퇴치 운동이 있었어요. 브나로드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브나로드가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다 뭐 이런 뜻입니다. 4번 순종의 인산위를 기해서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었다. 이거는 60만세 운동입니다. 3.1 운동보다 훨씬 뒤시기겠죠. 순종의 장래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5번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1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1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랑 동일한 내용이라서 1번, 5번은 같은 사건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밑줄그은 만세 시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군 제암리에서 주민 학살, 유명한 제암리 학살입니다. 화성에 있죠. 수원의 화성. 제암리에서 일본군에 의한 참혹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일본군은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여 밖에서 문을 잠그고 무차별 사격을 가한 후 불을 질러서 30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명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인근 교회가 민가 수십 호에도 불을 질렀다. 이는 최근 만세 시위 운동 때문에 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해진 일종의 탄압으로 보인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확산되고 있었던 만세 시위, 이 만세 시위는 3.1 운동입니다. 이 3.1 운동이 3월 1일에 하루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도미노처럼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이 병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한 건 또 4월 1일이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을 확산해서 거의 뭐 2달에 걸친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펼쳐졌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국내하고 국외를 전부 합치면 여기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거의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될 정도로 굉장한 대규모의 시위였습니다. 자, 요거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하에 계획이 되었다. 이거는 3.1 운동 아니고요. 3.1 운동이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세력이랑 천도교 세력이 좀 합쳐가지고 진행이 됐던 건데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큰 범위로 일어나지는 못하죠. 자, 2번 순종의 인산위를 기회로 삼아서 추진됐다. 마찬가지로 60만세 운동입니다. 3번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형평사라고 하는 거, 이거 형평운동을 중심으로 이끌었던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거는 형평운동에 관련된 거여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20년대고요. 자,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민족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이거의 인과관계를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답은 4번이고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광복회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 3.1 운동이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결성이 되기 때문에 3.1 운동 이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답은 4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땡땡 박물관 스탬프 투어,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 이 전시관은 국권피탈 이후에 우리나라 말고 바깥쪽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을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3.1 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이 가해 활동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잘 살펴보고 스탬프를 찍어보세요. 3.1 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가는 뭘까요? 이거는 여기 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미지도 혹시 아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하이에서 가해 수립 초창기에 청사로 사용한 건물의 모양입니다. 이 청사에서는 임시의정원의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태극기도 있고요. 이거를 히비로 청사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군데로 이동을 했었지만 처음에 그 중국 상해 지역에 외국인 조계지들이 있어요. 그 조계지 중에서 프랑스 조계지에 만들어졌었던 붉은 벽돌 톤의 건물입니다.
여기를 독립운동가들이 드나들면서 이 가라는 단체에 관여를 했었죠.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민족교육을 위해서 대성학교를 설립했다. 이거는 신민회의 활동입니다. 기억은 아니네요. 기억 들어가는 거 지울게요. 니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신간회가 하는 일입니다. 신간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 없어요. 니은이 들어가는 거 지워주면 또 5번밖에 남지 않는데 디귿이랑 리을이 임시정부의 활동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외교 독립활동을 위해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활동을 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리을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역사를 정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소상히 정리를 한 거죠. 이것도 맞는 활동입니다. 자, 이거 두 가지의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인 거 정리해 주시고 답은 5번입니다. 6번 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네, 윤현진이라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상남도 양산 출신으로 어린 시절 한학과 신학문을 배웠다. 3.1운동 직후에 상하이로 넘어가서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가에 재무차장을 맡아서 재정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국내에서의 군사 및 선전 활동을 위해서 의용단을 조직을 하기도 했고 안창호와 함께 이 단체 운영에 힘쓰다가 과로로 젊은 나이에 순국하였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 이 문제를 풀면서 요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이 윤현진이라는 분이 관여했었던 요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 활동을 추진하였다. 임시정부가 있었던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맞고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나중에 임시정부가 좀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이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해서 의열투쟁을 하죠.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이 있었습니다. 요거 맞는 얘기고요. 일용양행이라는 곳에 교통국을 설치해서 국내와 연락책으로 썼다. 이 임시정부가 일제의 눈을 피해서 연락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연통제나 교통국이라는 거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일용양행은 선박 무역회사인데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던 거죠. 이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간의 어떤 역사 분쟁을 정리하고 역사적인 내용을 자료, 사료로서 정리하는 작업 필요했겠죠. 이것도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자, 5번 태극서관을 설립해서 조선 광문회에서 발간한 서적을 보급하였다. 이거는 임정의 활동이 아니고요. 신민회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5번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자, 7번입니다.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본 국민대표회의는 여기 중요한 명칭이 나옵니다. 국민대표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회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녀서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를 선언하노라.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서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이 회의의 목적입니다. 이제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을 해서 통일적 기관 아래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중요한 문구가 많이 나오네요.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정을 해야 된다. 지금 뭔가 이게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통일적인 기관 아래에서 여기서 말하는 통일적인 기관이 뭘까요? 우리가 만들었던 독립을 이끌고 훗날에 독립이 되면 그 새로운 나라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해줄 단체가 필요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회의가 국민대표회의라는 건데 시기적으로는 이게 일어난 거가 1923년이에요. 연표를 보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 1919년 3월 달에 3.1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4월 달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고 사실 임시정부의 큰 의미라고 한다면 서로 노선이 달랐던 독립운동가들을 한 그릇 안에 모아서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했었던 건데 이게 좀 흔들리게 됩니다. 왜 흔들리게 되냐면
이 독립운동 자체를 당연히 일본인들도 탄압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됐는데 이때 대통령에 선출됐었던 임시정부 대통령에 선출됐었던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이런 요청을 해요.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국제연맹이 우리를 좀 대신 위임 통치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요청을 했던 거가 발각이 되면서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대거 이탈을 하려고 하고 임시정부 과연 이거 쓸모가 있는 거냐, 효용이 있는 거냐, 필요가 있는 거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서 독립운동의 방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립을 하기 위해서 싹 모여가지고 국민대표회의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회의는 제대로 진행이 못 됐어요. 서로 격분을 해서 서로 의견이 거칠게 오가다가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탈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더 이상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대표자로 두고서는 임시정부를 끌고 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있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당합니다. 탄핵을 당하고 새로운 사람이 또 뽑혀서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박은식이라는 분이 제 두 번째 대통령으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뽑혔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 순서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럼 연표에서 골라본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이 사건이 터집니다. 중간에 1923년에 그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위임 통치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결렬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25년에 탄핵을 당하고 박은식이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기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네요. 네, 가라는 시기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뒤에 시기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죠. 1번 정답으로 찾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다음 공보가 발표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3월 18일 임시의정원에서 이 국회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탄핵하고 심판에 회부한다. 그래서 심판하고 면직했다.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내려왔어요. 대통령 자리에서. 그래서 박은식을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한다, 올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 문제에서 언급했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요. 1923년에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지만 이 대표회의가 결렬이 되면서 이탈자들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문제를 제공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박은식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올립니다. 이게 불과 한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1925년. 자, 그러면 요게 발표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25년 이후의 활동을 골라야 되는 거죠. 자,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삼균주의를 제창한 사람, 정치, 교육, 경제를 균등하게 발전시키겠다. 새로운 나라는 삼균주의의 바탕에서 만들 거야. 라는 청사진을 그린 사람은 조소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조소왕, 임시정부에도 관여를 했고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에도 관여하시는 분. 건국강령 발표한 거 1941년입니다. 이제 우리가 독립될 때를 대비해서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놨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시기상으로는 이게 제일 맞네요. 1925년 이후의 활동을 골라야 되니까 우선은 1번을 정답으로 찾고 나머지 시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장투쟁을 위해서 육군 주만 참의부를 조직을 했다. 이거 임시정부에서 하는 활동이기는 한데 이거 1923년입니다. 아직 이 박은식을 대통령을 새로 뽑기 이전의 일이에요. 이전의 일이고요. 자,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해서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했다. 이건 1920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대통령 바뀌기 이전에 박은식이 새로운 대통령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 이전의 일입니다. 자,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해서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했다. 같은 해죠. 1923년이고요. 그래서 전부 이전이네요.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파리 강화회의 1919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발표된 이후로 추정되는 거 1번밖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1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3.1운동이랑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로 전후관계 물어보는 내용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전의 활동, 이후의 활동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연도를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앞선 상황에 있는 전후관계에 사건의 인과관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